유형상사의 이번에는 기타 거래, 기타 거래. 좀 이제 판매 관리비만 앞 시간에서는 쭉 정리했는데 이번엔 이제 다양한 거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거래인데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을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돼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자산 처리한다. 요게 일단 알아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액면 금액은 우리가 자본금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발행회사의 자본금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투자 목적으로 살 때는 액면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6,000원. 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6,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금액은 600만 원이겠죠? 자, 그런데 대금을 말이죠.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600만 8,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600만 8,000원으로 자산 감소시키면 되는데, 이거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 요 8,000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8,000원을 여기 600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까요? 별도의 비용 처리할까요? 단기 매매증권 별도의 비용 처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취득 시 여러 가지 수수료나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들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요 단기 매매증권 딱 하나였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매도가능증권이라든가 만기보유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다른 모든 자산들,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뭐 수수료며 중개료며 보험료며 하역료며 운반비며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원가에, 자산의 원가에 그냥 넣어버리죠? 비용 처리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만큼은, 단기 매매증권만큼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이런 매입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금방 이거 자산에 넣었다가 나중에 팔 때 원가 처리하는 거나 미리 그냥 비용 처리, 요거 8,000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나 시차가 별로 안 나요. 단기 매매증권은 금방 처분해가지고 이 매매 이익을 남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됐죠? 자, 우선 대변부터 이건 먼저 임명하겠습니다. 10월 1일 거. 자, 월을 10월로 바꾸셔야 되겠네. 계속 일반전표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0월 1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다. 서울은행 600만 8,000원이다 이거죠.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600만 원이고 107번.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이 코드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가 있는데 더 내려가야 돼. 자, 우리가 앞에 판매 관리비는 전부 800번대만 썼죠. 그런데 이제 이 기타 거래 이런 거에서는 이 비용이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판매 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인지 잘 따져봐야 돼.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관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900번대
판매 관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비용이에요. 코드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945번 써야 됩니다. 8,000원. 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이거 900번째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잘 따라 하셨나요? 다음에 2번 해봅시다. 10월 2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했어요. 손해를 봤군요. 그런데 수수료가 또 3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한 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180만 원에 팔았는데 3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77만 원. 네. 자, 보통예금이 177만 원입니다. 들어온 돈이. 그러니까 차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은 뭐냐? 대변은 단기 매매 차익의 목적인 요거죠. 200만 원에 구입한 거.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200이에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200이에요. 지금 장부에 200이 잡혀 있으니까 200을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200, 차변에 177만 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23만 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3만 원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예,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굉장히 길어요. 이게 23만 원. 이것도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차대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매매 수수료 3만 원은 어떻게 돼요? 묻혀버려요. 묻혀버려요. 없어져 버려. 매매 수수료는 여기 분계 회계 처리 과정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묻혀버렸느냐?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예. 처분 시 비용은 말이죠.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 가산하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한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배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잊지 않았죠? 자, 10월 2일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0월 2일 거도 대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일 거. 저는 왜 대변부터 하느냐? 큰 금액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좀 쉬운 면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저는 대변.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네. 금액은 2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차변에 103번 고통예금으로 서울은행 얼마가 들어오냐면 3만원 차감한 거 180만원에 처분했고 3만원 차감해서 177만원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23만원이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손실,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 938번 938로 해야 돼요. 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분 시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손실에 가산하고 이익에는 차감한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3일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군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에 처분했어요.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예.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래인데 100만 원짜리를 이번에는 130에 파는 거예요. 그때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이익이 아니라 수수료 때문에 28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 거래는. 자,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이죠. 예. 100만 원을 대변에 먼저 처리해 볼까요? 자, 10월 3일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3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털어냅니다. 100만 원짜리죠? 갖다 팔고 팔았으니까 대변.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103번 서울은행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가 들어오냐면 2만 원 뺀 130에서 2만 원 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128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28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거예요. 이익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906번으로 2만 원 처리하셔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2만 네? 차익이 발생했어요? 2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지. 28만 원. 네. 28만 원. 제가 금액을 잘못 넣었어요. 예. 지금은 100만 원짜리 주식을 130에 처분한 경우예요. 그래서 원래는 3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는 거래인데 수수료가 2만 원 발생하는 것이 처분 이익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이 분계 과정에 안 나타나고 처분 이익에서 차감되어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된다는 거. 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월 4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20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0%만 회계 처리해야 되죠? 20만 원만.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해서 현금으로, 그러면 출금으로 20만 원인데 차변의 개정 과목은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네, 선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4일날 이렇게 입력합니다. 출금으로 선급금 131번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맘모스가 되겠죠. 20만 원 되겠죠. 200만 원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20만 원 10%. 다음에 5일 날 거 봅시다. 경기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2번 입금 처리해 볼까요? 2번 입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되죠? 예.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해주느냐? 우리는 10% 500만 원의 10%니까 50만 원만 금액으로 입력 50만 원으로 해서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5일 거 부채 증가죠? 5일날
입금 대변에 입금은 2번이에요. 대변에 선수 금 거래처 넣어야 돼. 경기 상사 50만 원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차변에는 현금 자산 증가, 대변에는 50만 원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겠네요. 응? 입금으로 받은 거니까. 아까 4일 거는 현금을 지급한 거고 5일 거는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 예, 입금. 그리고 개정 과목이 선수금, 거래처는 경기 상사가 된다. 예, 잘 했나요? 다음에 6일 거 봅시다. 거래처, 금나라라는 거래처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 그리고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해 줬어요. 10개월간 대여, 빌려준 거죠. 그러면 10개월짜리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죠. 단기 대여금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자산 증가시키면 돼요. 단기 대여금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나갔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200,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200. 차대변으로 해도 되고 출금으로 해도 되죠. 대변에 현금이 전액이 현금이면 출금으로 해도 한 줄로 입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10월 6일 날 1번 출금.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다. 114번. 이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금나라. 금나라 거래처 코드로 167번이죠.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에 7번째 10월 7일 거는 뭔가요?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네. 자, 사업 확장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에 이체시켰어요. 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보통예금이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기록하시고, 자,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하죠. 예, 그래서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 단기 빌린 것은 차입금. 거래처는 농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농협 2천만 원으로 기록하시면 된다. 자,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은 단기 차입금. 입력할까요? 10월 7일 거.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서울은행이죠. 2천만 원. 7일날 대변은 단기 차입금이고 부채죠. 단기 차입금 260번이네요. 거래처는 농협이죠. 농협으로 거래처 거래요. 코드가 나와야 돼. 98010 2천만 원.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지금 유형 상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거래들을 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분계 연습이에요. 이게 좀 분계 연습.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번째 거래 8일 날 거 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어요. 자, 출장 갈 때 사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업무 가지급금이다 그랬어요.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가불 해 주는 거다. 가지급금. 그래서 이걸 차변에 자산 처리해 두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거 돌아오면 가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오늘은 주는 날이니까 차변에 자산 처리해야죠. 그리고 거래처는 가지급금은 꼭 요 김영숙으로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코드로. 자, 현금으로 줬나요? 예, 그러면 출금으로 해볼까요? 이것도 10월 8일 날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8일 날 1번 출금으로 가지급금 134번 김영숙 31113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 날 거 한번 보죠. 김영숙이가 돌아왔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을 마치고 출장 시 지급한 업무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정산을 했어요. 차익이 발생한 것은 자, 모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요. 항공료에다가 택시 요금에다가 숙박비에다가 다 더해볼까요? 49만원이군요. 49만원. 그럼 만원이 남았겠네요. 그러면 현금 정산했다는 것은 회사에 현금이 만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 50만원은 이제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는 거예요. 이 50만원 업무가지급금 요거 대변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요거 비용 처리하고 회사에 현금 만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만원. 이게 전부 더하니까 49만원이죠. 예. 자, 여비교통비로 49만원 처리하고. 자, 대변부터 해보겠습니다. 10월 9일 거. 대변 4번에 가지급금 김영숙. 코드 꼭 31113으로 해야 되고요. 50만원 털어내고. 차변이 두 개가 됩니다. 여비 교통비 812번이 49만원. 또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 만원. 이렇게 회사에 현금이 이날 다시 들어와요. 만원이. 다음에 10일 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날 거.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40만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답니다. 이것도 여비교통비로 다 처리하래요.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다 더해보니까 42만원에다가 47만원이네요. 여비교통비가 47만원. 그런데 7일날 40만원을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돌아왔으니까 7만원은 회사가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7만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차변이 이게 다 여비교통비죠. 네, 저는 큰 거부터 입력을 해요. 그래서 차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변의 여비교통비 47만원. 10일 날이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47만원. 대변의 가지급금을 털어내요. 가지급금 사원 이름을 코드로 넣어야 돼요.
김상진 40만 원짜리. 그리고 7만 원은 돈으로 주었겠죠. 김상진 씨한테. 그래서 대변의 현금, 회사에 현금이 나가요. 7만 원. 이렇게 해야 정산이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형상사 문제 10월 10일까지 해봤는데요. 그 유형상사에 지금 기타거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부가가치세 또 문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끝나면은 결산 문제 나옵니다. 결산 문제 끝나면은 결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많이 여러 개가 나오고 결산 문제가 끝나면은 이제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형상사를 통해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의 정리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한두 개하고 기출문제 한두 개 풀어보고 일단 FAT 1급 책 덮어놓고 이제 FAT 1급 감을 그 정도 하면 감이 잡혀요. 네, 덮어놓고 TAT 2급으로 이제 진도 나가다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12월 첫 주에 다시 FAT 1급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자.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